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실행이 답이다 입니다. 지은이는 이민규, 펴낸 곳은 드난 콘텐츠 그룹입니다. 저자는 아주대 명예교수,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 전문가이다.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나는 왜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가? 이 책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다. 관찰과 기록만으로 13년간의 환청에서 벗어나다. 심리학자 이반 러트너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환청을 자기 감찰 방법으로 불과 보름 만에 치료해 당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환자는 13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47세의 여자로, 그녀가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빨리 자거라 등의 환청이 귀에 들린다는 것이었다. 치료진은 환자에게 환청이 들릴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그때마다 이를 간호사 스테이션 벽에 걸린 차트에 기록해 환자 본인뿐 아니라 병동의 모든 환자들과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첫날에는 무려 181회의 환청이 기록됐으나 이후 기록이 계속되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틀째는 80회로 떨어졌고, 3일째는 11회, 4일째는 한 번도 환청이 보고되지 않았다. 5일부터 16일까지는 많게는 16회에서 적게는 0회로 떨어졌으며, 16일 이후에는 환청을 거의 듣지 못했고, 환자는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다시는 환청 문제를 호소하지 않았다. 체중을 줄여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먼저 체중계를 하나 구입하라. 세로에는 체중, 가로에는 한 달간의 날짜가 기입된 커다란 그래프 용지를 저울 위쪽에 붙여놓고 표준 체중을 빨간색으로 수평이 되게 굵은 선으로 그어놓자. 그리고 매일 몸무게를 체크하고 결과치를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변화를 확인하자. 그러다 보면 외식이나 첫날 밤에 먹은 야식으로 인해 늘어난 몸무게가 실감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날 그날의 식사량과 운동량을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실제로 체중을 주기적으로 재기만 해도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댄 뷰트는 그에 져서 세계의 장수마을 블루존에서 체중계야말로 가시가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매우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체중을 줄이고 싶어하는 여성 3,026명을 추적한 결과 매일 몸무게를 측정한 여성들은 2년 뒤 평균 5.4kg을 줄였다. 반면 제대로 그 몸무게를 재지 않는 여성은 평균 2.2kg이 늘었다. 매일 체중을 재기만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년 후 7.6kg이나 가벼워진다는 말이다. 그러니 자주 다니는 곳에 체중계를 두고 매일 체중을 잴 수밖에 없게 하자.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라.
결국 이루게 된다. 장애물이 눈에 띄었다면 목표에서 눈을 뗐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자주 낼까?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은 시동을 걸자마자 라디오나 CD 플레이어를 켠다. 운전을 하면서도 수시로 내비게이션 같은 기계를 만지작거리거나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는다. 옆 사람과 크게 떠들면서 대화를 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옆차 운전자나 길 가는 보행자들에게 한눈을 판다. 한눈을 판다는 것은 장애물에 시선이 갔다는 것이고, 장애물에 시선이 갔다는 것은 목표에서 눈을 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은 목표를 생각하는 시간과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확인했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날마다 1시간씩 생각한 사람은 2년 후 정말 재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 최초로 부자학을 대학에서 공식 과목으로 개설한 한동철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자들은 하루 24시간 중 눈을 뜨고 있는 17시간 정도를 부자가 되겠다는 부자의 관점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1시간 정도만 그렇게 한다. 축구에서 골프까지 모든 구기 종목에는 한 가지 대원칙이 있다.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일과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불쾌한 일, 기분 나쁜 사람들을 생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하루 중 얼마나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녀는 거의 하루 종일 아이에 대해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확인했더니 이런 내용이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왜 하필이면 저런 애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지, 죄가 아니라면 나는 그녀에게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다시 물었다. 아직 모르고 있는 내 아이의 장점은 무엇일까? 이 아이와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 아이가 나에게 두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내 말을 듣고 있는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네요.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원치 않는 것,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언젠가 손님이 없는 동네 삼겹살집 주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손님이 없어 죽겠다. 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와 오고 싶게 만드는 방법을 모조리 찾아 목록으로 작성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한번 온 손님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하느라 한나절을 꼬박 보내본 적이 있나요? 짐작대로 그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평소 한가할 때면 바로 옆에 개업한 식당을 비난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투덜거리지 않으면 TV 채널을 돌리기에 바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목표에 대한 절실한 동기가 없다. 둘째, 유혹에 쉽게 휘둘린다. 셋째, 목표를 잊고 지내는 시간이 많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지만 유혹에 굴복하고 만다면 헨리 포드의 다음 말을 떠올리자. 장애물이란 당신이 목표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이다.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확인해보자. 지금 하려는 이 일은 내 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안테나를 세워라. 방법이 잡힌다. 내가 만난 어느 광고 기획자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책을 보거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조차 깨어있는 시간 내내 죽으라고 광고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서서히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 목표가 명확하고 자나깨나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다. 헝가리 축구 영웅인 페렌츠 푸스카스는 우승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많은 시간 축구를 한다. 공을 찰 수 없을 때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 생각을 한다. 그는 깨어있는 그의 모든 순간을 축구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하여 축구계의 명인이 되었다. 82세에 숨을 거두기까지 4,000회 이상 콘서트를 했던 건반 위의 사자 빌헬름 바크하우스에게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 연주하지 않을 때는 주로 뭘 하십니까? 물끄러미 그 기자를 쳐다보던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연주하지 않을 땐 연습을 하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국제 발명 특허 62개나 받아 대한민국 훈장 2개, 발명 특허 대상을 받고 장영실상을 5회나 수상한 초정밀 가공 분야 명장으로 추대된 김규환 명장은 이렇게 말한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가공기계 개선을 위해 석 달 동안 고민하다 꿈에서 해답을 얻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행하고 또 행하다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부터 2300여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렇게 말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 한 가지 목표에 몰두하면 대뇌의 망상체가 고성능 필터를 작동시킨다. 그래서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어떤 브랜드의 차를 사기로 결정하면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된다. 도대체 어디서 다 쏟아져 나왔을까 할 정도로 그 차가 도로에 많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차들은 이전에도 있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어떤 목표에 몰두하면 우리의 뇌는 목표와 관련된 것만 중요하게 반응하고 나머지 자극들은 무시하는데 이를 선택적 주의집중이라고 한다. 언젠가 나처럼 책을 쓰는 게 목표라는 학생 한 명이 내게 물었다. 교수님,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에게 오늘 저녁에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가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영화를 즐겨라.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책을 쓸 때 그 영화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면서 즐겨라. 목적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목표만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목표와 관련시키고 목표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소재들이 마치 전파처럼 가득 차 있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가로수를 그리느라 애먹은 적이 있다. 도저히 똑바로 그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로수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것은 그걸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히 관찰하라. 그런 다음 본대로 그려봐라. 정말 맞는 말씀이었다. 나는 오랜 시간 관찰한 후에 똑바로 선 가로수를 그릴 수 있었다.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그 대상을 충분히 관찰해야 하듯 방법을 찾으려면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10년 후에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자. 20년 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갖자. 아무리 바빠도 잠깐 멈추고 미래를 위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서 초라하게 늙은 노인 한 명과 마주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말이란 말인가 하고 이렇게 중을 그릴지 모른다. 목표의 중요성과 실행법을 알려주는 소중한 책이었습니다.